안녕하십니까, 황인환입니다. 오늘은 채권 단가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증권시장 그러면은 주식과 채권으로 크게 구분을 해서 많이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채권 쪽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보통 수익률로 호가를 하고 결제를 할 때는 단가 계산을 해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 수익률과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좀 더 복잡하게 느끼거나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마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채권을 쉽게 찾고 그 쉽게 찾은 채권에 대해서 수익률이 변함에 따라서 단가 계산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계산 과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화면으로 가기 전에 잠깐 몇 가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금융 상품은 일반 상품과 달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채권에 있어서는 만기라는 뜻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만기 전에 이자가 들어온다든지 일부 원금 상환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면은 그것을 우리는 현가화시켜서 가중평균한 만기다. 이래서 듀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 듀레이션은 채권 가격의 민감도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두 번째, 신용이라는 부분인데요. 국고채와 같이 절대 부도가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B급, A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트리플 B급 이상을 우리는 투자 등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투자할 때 안전성이 높은 채권을 가지고 한번 예시 과정을 통할 텐데요. 자, 이러는 과정에서 시간과 신용이 나왔으면 거래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률, 채권 수익률로 호가를 한다 그랬습니다. 채권 수익률로 호가를 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가지고 채권 단가를 산출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북마크 하는 두 기관은 첫 번째 한국예탁결제원입니다. 여기서 운영하는 증권정보 포탈에 대해서 채권 쪽에서 내가 원하는 채권을 찾는 과정을 밟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채권과 관련된 페이지에서 해당하는 채권을 단가 계산을 하는 그 두 가지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예탁결제에서 운영하는 KSD라고 하죠. 한국예탁결제에서 운영하는 증권 정보 포탈은 이렇게 세이브로.or.kr로 요약되고 있고요. 금융투자협회는 코피아본드.or.kr로 해서 제공되는 영역이 하나 있고요.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본드몰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정보 포탈인 세이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로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seibro.or.kr 이렇게 치게 되면 해당 포털 사이트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는 곧장 채권으로 가서 이 화면을 클릭을 하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채권 종목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채권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채권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여기서 채권 종목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파트를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 회사채를 클릭을 해서 거기서 제가 원하는 조건을 주고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회사채를 클릭을 했고요. 바로 밑에 열리는 것 중에 종목 검색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종목 검색을 클릭을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조건 검색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잔존만기는 3년에서 5년 정도로 하고 투자 등급이 트리플 B 이상이니까 이 4번을 하는 거 말고 그냥 전체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사모 채권을 제가 거래하는 건 약간 힘들기 때문에 공모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 1개월 정도에 발행한 채권 중에 잔존만기가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을 찾는다. 이렇게 해서 조건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회를 누르게 되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눈에 익숙한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회사명입니다. 현대건설,
SK 이렇게 쭉 보이시죠? 자, 여기서는 제가 LG전자 77-1을 제가 찾는 종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LG전자 77-1을 제가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해당하는 종목에 대한 상세 정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화면 위에 내가 찾은 종목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종목 코드입니다. 이 종목 코드는 카피를 해서 다음 페이지에 채권 계산을 할 때, 단가 계산을 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C를 누르면 지금 이 종목 코드가 이제 메모리로 들어간 거죠. 이 종목 코드는 아이싱 코드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코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만 알고 있으면 그 다른 포털 사이트나 다른 거래소나 이런 곳에서도 똑같이 종목 검색을 할 때 활용할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현재 찾은 이 종목의 몇 가지 정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이율은 2.278%.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공모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만기일이 좀 가려지긴 했지만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원리금이라든지 이런 자세한 내역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좀 더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을 거고요. 아까 금융산업이 갖고 있는 시간과 신용이라는 부분에서 신용 등급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등급은 이 하단에 지금 AA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회사채의 지표채권 할 때의 등급은 AA-, AA-를 지표채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해당하는 채권을 찾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채권을 찾았고 거기에 대한 KR 코드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을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 상단에 코피아 본드.or.kr이라는 사이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코피아 BIS라는 본드 인포메이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여기 보면 채권과 관련되는 금리, 발행시장, 유통시장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미 KR 코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곧장 채권 계산기로 들어와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채권 계산기 부분은 이미 KR 코드를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클릭을 해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화면이 떴고 이미 여기서는 코드나 종목명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이미 저희는 KR 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검색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종목명 자리에 코드를 넣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한 상태니까 컨트롤 누르고 V를 하면 KR 코드가 나오고요. 여기서 조회계를 누르니까 제가 찾았던 LG전자의 부분이 종목이 다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클릭을 한번 해주게 되면 지금 채권 단가 계산기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밑으로 종목 정보와 상세 정보가 쭉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종목 코드나 종목명을 확인을 했고요. 자, 발행일에 대한 부분 만기일 약 5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표면금리가 2.278%인데 이자 주기는 3개월 주기. 그러니까 2.178%를 나누기 4한 것이 매 분기마다 제가 2표로 이자로 받는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장외 결제를 하게 되면 매매일과 결제일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매매를 했다면 2월 13일이 되는 거고요. 결제 수익률은 2.37일인데 이거는 수익률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2.37일일 때 9,970원이 나왔으니까 저희는 임의로 한번 2.35%의 채권을 사서 2.34%의 채권을 파는 이런 과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 원어치 사지는 않습니다만 만 원어치 샀을 때 내가 얼마를 버는지를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7일 자리에 제가 2.35라고 놓고 계산 이렇게 누르니까 지금 9,979원이라고 단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2.35가 아닌
0.01%가 내려간,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가는 게 되겠습니다. 2.34라고 놓고 계산 이렇게 누르니까 9,984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9,979원에서 지금 9,984원으로 약 5원 정도가 오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제일자나 결제 수익률을 바꿔가면서 내가 현재 10,000원을 기준으로 한 단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내가 500만 원씩 사겠다, 1,000만 원씩 사겠다 이런 과정을 통해 수익이 얼마가 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예탁결제원을 통해서 원하는 종목을 찾고 그 원하는 종목의 QR코드를 이용해서 코피아 본드로 들어와서 코피아 본드에서 채권 계산기를 누르고 그 채권 단가 계산기에서 결제 수익률과 결제 일자를 통해서 해당 단가를 보는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금리 검증일 때마다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 가격은 채권이 발행되어서 만기가 되는 과정까지 들어오는 각각의 현금 흐름들을 거기에 맞춰서 기간만큼으로 다 할인하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인된 현가를 가지고 합계를 내면 채권 단가 계산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2년 9개월 27일 남았다고 했는데요. 다음 입표일인 선을 하나 그어놓고 처음에 125원은 할인을 안 한 상태로 120원을 놔두고요. 요거는 기간 하나만큼을 할인을 합니다. 요 125원은 두 기간만큼을 할인을 합니다. 요거는 세 기간만큼을 할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이 부분이 현가의 합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요 기간만큼을 할인을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91일분의 27일로 다시 한번 할인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단가 계산에 활용하는 방식을 관행적 복할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론적 복할인이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겠지만 관행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단가 계산을 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격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표면금리와 만기 수익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표면금리는 연율로 표현되기 때문에 1년에 2번 만약에 이표가 떨어진다, 이자를 준다 할 때는 2로 나눠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렇게 들어온 이자 부분이 나중에 과세 표준으로 잡혀서 과세 기준이 되는 수익이라 하겠습니다. 만기 수익률은 YTM이라고 보통 그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그 유통 수익률로도 얘기할 수 있고 채권 수익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단위 기간별로 들어온 각각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그 현재 가치 합을 채권의 가격과 일치시키는 할인율, 뭐 뒤집어서 얘기하면 채권 단가가 나오게 하는 할인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면금리와 만기 수익률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만약에 유통 수익률을, 만기 수익률을, 채권 수익률을 0.01% 정도 낮게 했을 때 가격이 얼마나 변할까 이런 거를 민감도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만기 수익률이 유지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이 최종 투자 수익률과 만기 수익률이 일치하게 세 가지 조건 또는 전제는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되고 만기일까지 보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이자 수입은 동일한 수익률로 재투자돼야 된다 하는 전제를 갖게 됩니다. 자, 이제 민감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채권 가격의 민감도를 얘기할 때 보통 그 변동성을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권 가격 계산할 때 각각의 현금 흐름을 다 이렇게 기간에 맞춰서 할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인한 걸 더한 것을 채권 가격이라 했는데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각각의 가격에 대해서 남아있는 기간을 곱해서 가중평균한 그 부분을 우리는 듀레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듀레이션이 3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현재 채권 수익률이 0.01%가 올라갔다. 이랬을 때는 어떤 가격이 있을 때 그 가격에 3원 정도가 빠지게 됩니다. 10,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0.01% 그러니까 1bp 정도가 떨어졌다 할 때는 오히려 가격은 3원 정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무난한 판단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부분이 이렇게 듀레이션의 기울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 채권의 가격은 이렇게 원점을 향해서 볼록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빈 공간만큼의 컨벡시티, 볼록성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만약에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좀 더 완만하게 채권 단가가 내려오는 효과가 생기고요. 만약에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채권 단가가 좀 급하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듀레이션과 컨벡시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채권에 대한 대부분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듀레이션을 기간을 줄이거나 길게 하는 역할은 이런 경우에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 만기가 길어지면 당연히 듀레이션은 길어집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높아서 할인율을 크게 해주게 되면 듀레이션은 짧아지게 되죠. 그리고 표면금리가 높아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중간중간에 많아지면 듀레이션은 짧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자 지급 횟수가 많아지면 듀레이션은 짧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이자가 없이 지급이 없는 제로 쿠폰, 할인채라고 하는데요. 이런 할인채의 경우에는 듀레이션과 만기가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채권 가격이 만들어지는 채권 단가가 형성되는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 채권 단가에 영향을 주는 표면금리라든지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의 민감도를 보여주는 듀레이션과 컨벡시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